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방송 7월 26일 화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출발은 좀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흐름보다는 좀 더 좋은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더 좋았던 구간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계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어저께 미국 증시 영향으로서 장 초반에 좀 눌림 현상이 있었지만 이내 바로 상승 전환을 했었고 이러한 강세가 유지되면서 결국 2400포인트 계속적으로 이어나갔다 지켜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0.4% 가까이 상승 마감했다. 외인하고 기관이 오늘 좀 매수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들은 매수 확대했다가 그 다음에 매도 전환, 매도 확대 이런 식으로 끝났지만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를 보이다가 잠시 후에 막판에 매수 전환, 그 다음에 외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세 보이다가 매도 축소 보이다가 외인도 매수세로 마감은 했습니다. 오늘 기관하고 외인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좀 눌렸다가 상승 전환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후 들어서도 상승세 다시금 이어가면서 790포인트는 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0.03% 강보합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들의 매수세만 이어졌고요. 기관 매도세, 외인은 좀 매도 확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매도 확대했다가 매도 축소 이런 식으로 기관하고 외인이 매도세 보이면서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는 제약바이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번 주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주는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 전기전자 기술주들이 좀 더 많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좀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기차는 오늘 좀 평평이 좀 나왔지만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는 괜찮은 수급 흐름 보여왔다. 오늘 2300개 종목 중에서요 1100개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1050개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비등비등했죠. 그래서 장 초반에 이집트에서 원자력 수주 가능성이 있다 소식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요. 말 그대로 화력 발전도 역시 지금 예비 전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자력 오늘 다강세 보였죠.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보다 기존의 원자력이나 화력 관련주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전력 발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 볼 수 있고요. 간만에 배합사료 우크라이나가 수출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좀 다시 반등세 일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도 모처럼 반등세 보였고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오늘 반등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소재나 부품은 좀 약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반대로 약세를 보였던 섹터는 어제까지 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가 차익 매물 보였고요. PCB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 이번 주에 급등 나왔지만 다시 매물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 바이오 컨텐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주까지 강세를 보였던 컨텐츠가 이번 주 들어서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저께도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지난 방송 7월 7일날 이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TC시스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극화 물질 소재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맞추면서 오늘도 추가 장 초반에 상승까지 하면서 15,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가격 대비 19%가 넘게 수익 중인데 아무래도 이런 상승세에 오늘 좀 2차전지 쉬어가면서 같이 상승 찍고 쉬어가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2차전지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금양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 왔습니다. 얘는 지금 거래량이 원체 기존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때 1차 공략했고 그 다음에 2차 공략했고 그 다음에 늦게 오신 분들에게 이때 사세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7% 수익 났었고 그 다음에 어제 50% 상한가 갔다가 오늘 80% 상한가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적으로 우리 카톡방 보시면요 6월 27일날 월요일날 제가 현재 시간이 9시 38분이에요 기준 현재가
대비해서 5,320원에 매수 사인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조정 온 이후에 7월 7일 날 10시 40분에 2차 매수 4,800원 부근에서 매수하세요. 평단가 아무리 못해도 5,000원 부근이 좋습니다. 5,100원, 5,000원 좋습니다. 말씀드렸고, 늦게나마 입장하신 분들 있죠? 새로 가입하셔서 오신 분 중에서 지금 완전 제 광팬이 됐어요. 오자마자 제가 금양을 사라고 했었거든요. 이분 지금 뭐 80% 수익이라고 엄청나게 극찬하고 있어서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추정가 대비해서는 76% 수익 중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유료방에서는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 비중 실어가면서 떨어지면 추매해서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해서 대응 전략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6월달에 지수가 폭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종목이 물렸는데, 이거를 언제 추매해야 될지, 이걸 손절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서 본전 올까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갖고 있으면 본전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추매를 하던 손절을 하려면 빠르게 치던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막상 매수할 때는 제일 비싼 가격에서 매수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오는 거는 정말 운이 좋아서 오는 거지,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이렇게 안 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때 물렸다가 이렇게 수개월 지나서 또 본전 안 왔다고 또 못 팔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운 좋아서 이렇게 터지면 다행인데 거의 98%는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흐릅니다. 특히나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니까요.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대응 전략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매수할 때 시장은 괜찮았기 때문에 매수를 했었을 것이고요. 그러한 지금 추세나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샀을 텐데, 하지만 시장이 갑자기 급변하면서 폭락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대응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잘 빠져나올 것이냐를 중점을 두고 매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난 무조건 샀으니까 무조건 손실을 보기 싫다 마냥 들고 있다가 이렇게 1월 달에부터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지금 50% 이상 손실이신 분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걸 대응을 했다 그러면 2, 3월 달에 이미 1월 달 폭락장 다 만회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월 달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월 달, 8월 달 내에 다 만회할 수 있게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정혜원 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5월달, 6월달에 매수했던 종목들이 폭락 맞으면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걸 지금 가만히 두서놓고 있으면 20% 30% 올라올 수도 있겠죠. 금양처럼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이게 좀 추가 매수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비중 다시 털어놓고 평단가 낮춰놓고 다시 또 추매에 들어가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평단가 자체를 낮춰놓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매수했다 그럼 평단가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또 다시 팝니다. 그리고 평단가 20구간에서 다시 떨어져서 다시 사요. 그러면 평단가가 이 구간 됩니다. 이 구간에서 여유있게 들고 가야 계속 수익주일 때 이렇게 이런 수익도 먹고 이런 수익도 먹고 이런 수익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평단가 1로 갖고 있는데 여기가 평단가인데 이 구간에서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팔기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단가 관리, 대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다른 종목으로도 만약에 50% 70% 손실인 거를 2년, 3년 걸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2, 3개월 만에 만회할 것이냐의 차이는 이러한 대응에 대한 차이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 갖고 있는데 대부분 종목이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더 떨어지기 바쁩니다. 이게 3개월, 6개월, 1년 가면 괜찮아요. 근데 1년이 지나도 계속 하락하면 사람 멘탈이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만약에 여기에 매수했는데 비중이 몰빵 다 돼 있다, 현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좌를 로그인을 한 1년 동안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 판단하는 데서 더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요. 하지만 매일같이 본다? 달라질 건 전혀 없어요. 여기에 자금이 크게 이 비중만큼이 들어가 줘야지 평균 단가가 낮아졌을 때, 반등 왔을 때 그나마 손실을 10%, 15% 내에서 치고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10%, 15%는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그만큼 수익을 내면 만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죠. 하지만 만약 이걸 2년, 3년 들고 있어도 마이너스, 반등이 크게 왔어도 내 종목은 마이너스 30%다. 이거는 정말 2, 3년이 걸릴 수 있는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반등이 오는 시장에서 비중을 줄이고 손실을 보더라도 10%, 15% 내에서 손실을 만회하는 거랑 50%, 70%에서 마냥 기다리는
되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거의 상황에서 손절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람 멘탈에 또 그때 하필 돈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 최악의 상황일 때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자금 얻는 자금 다 긁었기 때문에 주식도 이제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하필 최악의 손실이 제일 컸을 때 막 이럴 때 막 돈을 빼야 된다 이러면 진짜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까지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반등장이 왔을 때 대응을 해 놓으면 비중이라도 줄여놓고 현금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어떻게 해서든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정의연방에서 항상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저도 매 종목마다 수익을 나는 건 아닙니다.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추천드렸던 우리 5월달 6월달 추천드린 종목들 6월달 시장에 폭락 맞고 20% 30% 빠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조금이라도 빠졌을 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손절 마이너스 7% 손절하겠습니다. 손절 때리고 현금 갖고 있다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이 찍고 반등했을 때 여기서 추매 오히려 평단 낮춰놓고 반등했을 때 털고 이런 식으로 현금 비중을 계속적으로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큰 수익은 못 보지만 특이한 폭락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방어하는 게 우선이고 손실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 무조건 수익 나는 게 우선이 아니다.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내가 물린 종목 계속적으로 갖고 옹고집 부리지 마시고 오히려 만약에 정말 나는 장기 투자자다 10년 투자할 수 있다 하면 10년 동안 로그인하지 마세요. 장기 투자자 할 거면 왜 한 번에 꼭 이럴 때 제일 높은 가격에서 한 번에 매수하냐. 전 이게 참 의문이거든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장기 투자자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지 여기에 몰빵 때려놓고 장기 투자자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마냥 죽으라 기다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손을 써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제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체험들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체험방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010-2575-4441 하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보이시죠? 거기에 체험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체험방에서 증시 정보나 종목에 대해서 혹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개인 종목 상담은 법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개인 종목 상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오히려 제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저희 정혜연방에서는 다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회원님들 마이너스 30%였던 게 지금 점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점점점 추가 매수하고 대응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러면서 손절도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야 지금 금양 같은 종목 매수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종목 매수하면서 수익을 내는 이런 전략이면 충분히 손절도 만회할 수 있다라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7일 수요일날 급등할 종목 세 종목 준비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요 한일 단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방산 관련주다. 즉 무기를 만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창 핫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원 미국을 통해서 우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한창 핫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조정을 쭉 많이 받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턴 어라운드하는 국면이다. 굉장히 자리가 좋은데 이게 지금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일 단조가 뭐하는 회사냐면 단조를 만드는 회사예요. 국내 최초로. 단조가 뭐냐,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든 게 단조다. 골프 앞에 채 있죠. 이것도 단조가 있죠. 어쨌든 이런 미국 최대 전기차 회사 뭐가 있어요? 테슬라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뭔가 납품한대요. 이게 지난달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여기에다가 2년 전부터 조인트, 부상, 스파이더, 엑셀, 샤프트나 스핀들을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전기차 관련주로 뒤늦게 부각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차에 관련된 제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단조 제품, 차량용에 들어간 단조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로 많이 엮였었는데 지금 이 전기차 시장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방산도 지금 다시 수출 논의가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 뭐 여러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 물품을 뭐 산다 만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방산 관련주로서도 두 자릿수의 상승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전기차 관련주로서도 이 추세 보면 충분히 전기차든 뭐든 두 가지의 재료가 섞여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해서 두 자릿수 상승은 내일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첫 번째 관심 종목 한일 단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TYM입니다. 예전에 동양
동양물산이라고 하죠. 이름 바뀌었어요. 즉 우리나라 1위 업체예요. 무슨 업체? 농기계, 농업기계. 우크라이나 수출 소식에 지금 이렇게 급등 나왔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조정 쭉 받고 나서 오늘 다시 우크라이나 수출 가능하다는 소식에 장중에 14% 급등했는데,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이 저항대는 있지만 이 저항대까지 두 자리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동양물산 매출이 올해 1조가 넘게 1조 2천억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오히려 수혜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농기계를 제조업, 트랙터, 콤바인이죠.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 판매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위 업체예요, 농기계 업체. 어쨌든 뭐 이러한 상황에서 반등세 두 자릿수 상승은 지금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내일 급등 종목, 관심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공유시켜 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이게 언제 급등했었냐면, 이때 급등한 이유가 무상증자, 액면병합 얘기들도 급등했지만 실질적으로 화물차의 자율 상용화, 즉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국책 사업을 따냈다. 그래서 화물 자율운송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따내면서 관련 수혜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자율주행 기술이 있기 때문에 국가 연구 과제에 선정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지난 올 상반기에 의무 장착이라는 소식이 들어지면서 모트렉스가 거의 대장주처럼 치고 나갔습니다. 즉 자율주행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이러한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너무 단기 급등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물량들을 다 쏟아냈고요. 지금 오히려 소화하고 재차 반등하는 구간에서 지금 전기차, 테슬라도 급등하고 있죠. 전기차 관련주로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두 자릿수 상승은 지금 구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또 무상증자 물량까지 지금 소화했어요. 여기서 충분히 두 자릿수 상승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급등주 세 번째 종목으로 모트렉스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내일 얼마에 사세요 이렇게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회원님들이나 체험방에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종목들을 골라서 제가 시장 상황 보다가 내일쯤이면 좀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는 종목들 세 종목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